반갑습니다. 오늘은 임신일주 사주 한번 보겠습니다. 우리가 임신일주는 그야말로 흩어진 것을 싹 끌어모아 가지고 임수라는 하나로 저장하는, 그죠? 응축시키는. 그래 가지고 임신, 그야말로 새로운 싹이 날 수 있는 뭔가 빈 자궁을 만드는 그런 기운이 임신이잖아요. 그래서 임신일주 기운들은 뭔가를 정보나 사상이나 철학이나 뭐든지 잡다한 것을 끌어모으는 사주죠. 그래서 아주 재주가 다양한 사람들이 많습니다. 그리고 다양한 부분을 모아서 하나로 만드는, 예를 들면 뭐 미술, 음악, 뭐 예술 쪽이라면 미술, 음악, 뭐 뭡니까? 영화, 이런 것을 통틀어서 다 잘할 수 있는 그런 기운도 임신해주죠. 이 신금이라는 여러 계곡에서 내려오는 물을 받아서 임수라는 한 곳에다 다 이렇게 바다나 호수에 다 저장하는 것이 임신이죠. 그래서 임신은 이 사람에 대한 욕심, 왜냐하면 이게 녹궁망이거든. 그러다 보니까 의지처가 없잖아요. 그래서 항상 외로움을 느끼면서 사람을 좋아하는 그런 사람들이 많습니다. 그러지 않으면 뭐예요? 완전 지식의 노예가 되는 사람도 많죠. 지식을 끌어모으는 거죠. 잡다한 여러 가지 지식들을 끌어모으는 그런 이 데이터베이스의 창고가 되는 그런 사람들도 많죠. 그렇거나 저렇거나 여튼 이 편인의 장생 기질 때문에 이렇게 외로우면서도 이렇게 사랑받는, 사랑을 갈구하는, 그죠? 그런 또 사람들도 많아요. 자, 여기에 임신일주 중에 이 하정우 씨를 보면, 하정우 씨가 묘월에 임신이네. 원래 임신이라는 기운 자체가 끌어모으는 거지 그것을 표현해서 쓰는 건 아니거든요. 그런데 이분은 묘월에 상관격이잖아요. 그러니까 뭐예요? 이 작다하게 여러 가지 것을, 정보와 지식을 끌어모아 가지고 그거를 가지고 뭐 하는 거예요? 상관으로 자유자재로 표현하고 활동하고 쓰는 거죠. 그래서 이분이 아마 뭐 영화를 배우도 하지만, 배우는 이 상간짓 하는 게 배우고, 그 다음에 임신을 묘신기문으로 쓰는 것은 뭡니까? 감독하는 거죠. 이 감독도 하고. 그리고 그 외에 뭐 미술이라든지 여러 그 다방면의 예술적으로 이렇게 능력을 가지고 있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전형적으로 이 사람이 이 상간편인, 다시 장생편인은 아주 아이디어와 재주가 뛰어난 기운이 장생편인이잖아요. 더군다나 이것이 문곡과 학당이거든. 그러면 뭐예요? 뭔가 수용하고 받아들이는 능력, 온 이 뭡니까? 이 계곡에 내려오는 물을 전부 다 받아갖고 모으는 거잖아요. 그런데 그거를 모으는 뿐만 아니라 뭐합니까? 상간으로 쓰는 거죠. 상간이라는 건 뭡니까? 약간 변형돼서 쓰는 거잖아요. 더군다나 을목을 쓰니까 뭔가를 꿈틀꿈틀, 그죠? 그러면서 문을 활짝 열고 다른 사람들과 소통이 잘 되게 그렇게 표현해서 쓰는 거죠. 그러면서 책까지 만드네. 그죠? 그래서 인성을 묘신기문으로 활용해서 책까지 만드는, 더군다나 이렇게 정제가 있으니까 얼마나 꼼꼼하겠어요. 이 다 현침이잖아요. 묘목도 현침, 신금도 현침, 오화도 현침, 그죠? 그래서 이 사람이 아주 지식과 정보의 원론을 가지고 그것을 가지고 상관으로서 재미있게 풀어서 쓰면서 결과물도 내고, 그러면서도 아주 꼼꼼한 그런 성향을 가지고 있네요. 그래서 이분이 아마 그런 기문의 예술성과 더불어서 이 감독과 이 뭡니까? 배우를 동시에 할 수 있는 사람으로 보이네요. 아, 사주 좋네. 금생, 수생, 목생, 화가 순차적으로, 그죠? 금생, 수생, 목생, 화생, 토가 순차적으로 기운이 쫙 돌아가면서 일어나고 있는 모습이죠. 지금은 기미대운의 재를 보는 거죠. 다시 기미대운의 관을 보는 거죠. 그러니까 이러한 행위 자체가 뭐예요? 다 관으로 기착되는 기미 전부 다, 그죠? 이러한 자기의 생각과 사상과 아이디어가 전부 뭐예요? 결과도 내고, 그러면서 관도 상도 타고 명예도 얻는 그러한 운으로 가는, 대단하네. 그러다가 뭐예요? 48세 기점은 뭐라 하겠습니까? 감독 위주로 가겠죠. 내가 이 편인 인성을 써가지고, 안 그래도 원래 아이디어가 뛰어난 사람이잖아요. 편인 인성을 써갖고 이 월에 있는 이 상관을 기문으로 내가 다루면서 표현할까 하면, 그러면 일부는 이때는
배우도 하겠지만은 배우보다는 감독 위주로 더 나갈 가능성이 크겠다. 그리 볼 수 있겠네요. 아이, 하정우 씨 사주 재밌는 사주네. 자, 그 다음에 우리가 이렇게 노력파 사주 한번 보겠습니다. 이 사주는 이 76년생 여성 사주인데 여기 보시면 이분이 4월에 임수예요. 여름, 초여름 물이죠. 우리가 물이라는 것은 겨울보다는 여름에 쓰임이 많죠. 그러니까 바쁘고 쓰임이 많은 모습이다. 더군다나 이것이 그러니까 이 신자진의 급살이 되잖아요. 그죠? 아니, 그죠? 신자진의 급살이 되잖아요. 급살이라는 것은 뭡니까? 성격이 급하고 돌변하는 모습이 있는 것이 급살이죠. 근데 이것이 재이면서 화잖아요. 그러니까 더 성격이 급하겠죠. 근데 그것이 재에 관해서 뭔가 빨리 결과를 보기 위해서, 결실을 얻기 위해서 더 그런 거죠. 그러면서 이 사주가 보면 이 재를 천간에 딱 띄웠잖아요. 그래서 재격이 되잖아요. 이 편재격이죠. 편재라는 것은 뭡니까? 뭔가 빨리 내가 결과를 보고 싶고 내가 행위에 대한 대가를 받고 싶고 그러고 끊임없이 뭔가에 도전하고 싶은 사람이잖아요. 문제는 이 재를 급재가 먼저 가져간다는 거죠. 그래서 이 친구가 이 재의 세상에서 그렇게 되면 이제 돈 버는데 눈을 빨리 뜨게 되죠. 그래서 이쪽부터 돈 벌려고 그러니까 어릴 때는 공부보다는 그죠? 운이 이렇게 식상으로 갚이니까 겉으로는 인성이 왔지만 실제로 식상작용을 해버리죠. 식상생재를 해버리잖아요. 더군다나 인성이 떠도 제극인을 딱 받아버리니까 공부는 안 하고 먼저 앉아 멋부리고 이 묘목 이런 게 도화적 작용을 하죠. 그러니까 이 중학교 이래 넘어가면서부터 멋부리고 끼뿌리고 막 이런 쪽으로 가다가 25세 넘어가서는 돈 버는데 이제 관심을 가져가지고 막 돈 엄청 열심히 이제 돈 벌려고 살죠. 문제는 뭐냐? 내 바로 옆에 급제가 있잖아요. 이 급제가 그 돈을 먼저 가져가고 내가 노력을 아무리 많이 해도. 그리고 이 급제하고 관계가 나는 사신 합이잖아요. 그러니까 처음에는 사이가 좋아. 그러다가 형이 나 싸우게 되는 거예요. 그러다가 파가 나는 거예요. 그래서 결국은 또 원수가 돼. 그래서 이 친구하고 이야기를 해보면 처음에 어떤 회사에 들어가거나 뭐 같이 있으면 처음에 사이가 항 좋답니다. 그런데 있으면 반드시 트러블이 생긴대요. 그래서 네 편, 내 편을 계속 나뉘어가고 싸운대요. 그러다가 결국은 거기를 떠나오는 거예요. 자기가 못 견디고 노는 거예요. 이 장생기질이 있으니까 또 마음은 여린 거라. 그래서 이 친구가 직장 이동이 많아요. 원래 편재라는 것 자체도 이동성, 역마성을 가지고 있잖아요. 그래서 한 곳에 지속적으로 있지는 않는데 여기에 비극과의 관계가 사실 합형파가 되다 보니까 그 관계성에 있어서 인간적 스트레스를 많이 받는 거예요. 하지만 편재가 편인을 항상 제극인을 하기 때문에 자기가 몸이 힘들고 안 좋아도 어떤 일이든지 겁내지 않고 가서 막 열심히 하는 거예요. 근데 이 친구가 이 하정우 씨 마치로 하정우 씨와 같이 인성을 활용해서 뭔가를 하면 좋은데 이 친구가 이렇게 10대, 20대 인성운이 올 때 공부 자체를 전혀 안 했어요. 그러다 보니까 이 친구가 머리 쓰는 걸 별로 안 좋아해. 원래 이렇게 임신일주들은 정보와 아이디어 이 머리를 써야 되거든. 근데 이 친구가 그런 것을 쓰기를 왜냐하면은 이 인성을 쓸 기회가 없었어요. 전부 완전 몸으로 하는 일 그런 것을 이 형살이 있으니까 겁내지 않고 그냥 뭐 몸으로 하는 일이라면 자기 몸을 사리지 않고 하는 거예요. 그러면서 이 임신에 녹곡망의 기운이 있으니까 항상 외로움을 타면서 사람을 정을 고파합니다. 근데 이 장생 기운이 있으니까 사람이 귀엽거든요. 이 귀여우면서도 악착 같은 이 사신 형살에 의해서 이 편재격이니까 편재는 뭡니까? 돈이 돼야 되잖아요. 그죠? 그러니까 악착같이 이렇게 상간생재하는 모습이죠. 그죠? 상간생재하는 악착 같은 모습. 근데 이 친구가 이 15세 때 온 운, 이렇게 묘목이라는 이 운에 이것이 도화의 작용을 해가지고 이때 이제 연예인 쪽으로 가려고 생각을 했었는데 그때 갔다면 이런 병화를 쓰기 때문에 병화는 우리가 방송 유튜브 이런 거잖아요. 그런 걸 쓰기 때문에 이런 인운에 그로 인해서 인사신 형사를 일으키면서 스타가 될 수도 있었겠죠.
근데 이 친구는 그렇지 않고 몸으로 때우는 일을 했기 때문에 인사신 형살에 돈도 많이 벌었지만 몸이 망가졌어요. 그래서 막 허리도 다치고 몸이 좀 망가지는, 그러면서 사람들 사이에서 상처도 많이 겪는, 그죠? 왜냐하면 인성이 제거인에 당한다는 것은 돈 때문에, 결과 때문에 내 마음을 다친다 라는 의미를 기본적으로 가지고 있습니다. 그러면서 인사시라는 형살이 나잖아요. 그러면 내 활동하는 데 있어서 그 상처가 많이 남게 되죠. 하지만 형살이 있으면 뭐예요? 싸우는 것을 두려워하지 않습니다. 치고받고 싸웁니다. 그래서 아주 열심히 세상을 산, 단 이 사람이 이런 장생편인 이런 문곡 합당을 가지고 있으면서도 그것을 쓰지 못한, 좀 안타깝죠. 이제 같은 사주인데 어떤 사람은, 이런 사람들이 자기 아이디어를 써서 이런 때 상당히 재를 많이 번 사람도 있을 거예요. 근데 이 친구의 같은 경우에는 조금 몸을 많이 써서 오히려 몸이 좀 망가진, 하지만 엄청 노력하는, 그리고 비경가의 급자와의 관계에서 처음에는 사이가 좋으나 시간이 갈수록 갈등이 좀 많이 일어나는, 하지만은 녹곡망에 편인성이 있어서 사람을 항상 그리워하는 그런 성향을 가지고 있다. 물론 가치의 일부는 제입니다. 제격이니까. 자, 오늘은 임신일주로 봤죠. 임신일주는 그야말로 아이디어, 지식을, 그죠? 정보를 모아서 그것을 활용해서 써야 되는 사주인데, 이것이 목화로 쓰지 못한다면 뭐예요? 그것을 그냥 실험실에서 또는 어떤 데이터베이스로 모아만 놓는 사람이고, 그것이 목화운을 만나거나 목화 기운이 있으면 그걸 쓰는 사람이죠. 대표적으로 하정우 씨는 그 기운은 뭐예요? 상간생재로 잘 써서 관까지 취한 사람이잖아요. 그죠? 그러니까 이 하정우 씨는 이 사주를 아주 잘 쓴 케이스에 속하죠. 근데 지금 이 친구는 제격이 돼가지고 빨리 돈 벌려고 몸만 너무, 그죠? 이 머리를, 자기가 아이디어를 쓰지 않고 몸만 움직이다가, 특히 인사신 나는 운에 돈은 조금 벌었을지 몰라도 몸이 완전히 망가져 버리는 그런 상태가 난 무작정 열심히 산. 물론 이 급자의 관계도 좀 문제가 있죠. 그죠? 하정우 씨는 이 비견급이 팔자에 없잖아요. 오히려 내 인수 안에 이 비견이 같이 들어있잖아요. 그럼 이 사람이 자기가 하는 일에 그 동료하는 사람들이 많이 모이게 되는 그러한 형태를 가지게 되죠. 그죠? 그리고 무엇보다도 이 아래 사람들을 묘신기물로 귀신같이 다스리는, 그죠? 그런 능력을 기본적으로 가지고 있죠. 그런데 비해서 이 노력파, 이 임신일주는 이런 사신인 화평파에 의해 가지고 비급과의 관계에서 외로우면서도 상당히 서로가 실망하게 되는 그러한 형태를 많이 가지게 된다. 그래서 이분이 차후에라도 이 공부를 해서 자격을 따고 하면 이러한 많은 이 제격의 세력을 내가 가져오는데 도움이 될 거다, 이렇게 보이네요. 자, 오늘은 임신일주 사주를 봤습니다. 감사합니다.